미국을 뒤흔든 국내 최대 테러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의 진실. 1995년 4월 19일 아침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의 한 연방정부청사 앞,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공무원들과 유치원의 자녀를 맡기기 위해 건물에 들어서는 부모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있는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1분 후 이 모든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전 9시 2분, 땅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엘프리드 P. 뷰로 연방정부청사의 북쪽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시멘트 파편과 유리창 조각, 차량, 연료에서 발생한 불길이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한순간에 3분의 1이 붕괴된 이 건물 속에는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육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그 장면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폭탄 테러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티모시 맥베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참전 경험까지 있는 군 출신이자 평범한 백인 청년으로 보였던 그는 사실 극단적인 반연방주의 사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맥베이는 1992년 루비리지 사건과 1993년 웨이코, 호이전 같은 연방정부의 무력 진압에 분노하며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청사로 향했습니다. 그와 함께 움직였던 인물은 군 동기였던 테리 니콜스, 그리고 마이클 포티어. 이들은 군대에서 인연을 맺고 전역한 뒤 무기와 화학물질, 극우 사상에 빠져들며 현실과 동떨어진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질산암모늄 비료, 나이트로메테인, 경유 등을 구입하고 심지어 채석장에서 산업용 폭약과 뇌관까지 훔쳐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 양은 드럼통을 포함해 3톤을 넘었습니다. 맥베이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폭발의 위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트럭 벽면 쪽에 드럼통을 정렬했고, 도화선은 이중으로 만들어 시간차 폭발을 유도했습니다. 점화 실패를 대비해 조수석엔 자폭용 권총도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테러 당일이자 웨이코 포이전이 벌어진 날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오전 8시 57분, 트럭 안도화선에 불을 붙인 그는 차를 청사 앞에 세우고 걸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과 5분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 폭발로 인해 168명이 숨지고 6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에는 무려 19명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방청사는 붕괴되었고 반경 16블록 내의 건물과 차량도 파괴되거나 불탔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는 수킬로미터 밖 지진계에도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FBI는 곧 현장 주변의 잔해 속에서 트럭 부품 일부를 찾아내고 차량의 임대 정보에서 티모시 맥베이라는 이름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맥베이는 이미 테러 직후 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타고 있다가 단속에 걸려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먼저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경찰에 전혀 저항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는 악이지만 주정부는 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모시 맥베이는 테러 직후 너무도 쉽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번호판 없는 차를 몰다가 단속에 걸렸고, 차량 내부에서 불법 권총이 발견되어 별다른 저항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방수사국은 트럭 임대 정보를 통해 그가 오클라호마 테러의 핵심 용의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의 구금은 단순한 무기 소지가 아닌 미국 역사상 최악의 국내 테러범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자 맥베이의 배후 인물들도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공범 테리 니콜스는 맥베이와 함께 폭탄 재료들을 모으고 제조에 관여했던 인물로 미시간 자택에서 체포되었으며, 마이클 포티어와 그의 아내 로리 포티어 역시 범행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리는 위조 신분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포티어는 범행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맥베이는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그는 자신의 행위를 미국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청사 폭발로 인한 유아 희생자에 대해 몰랐다고 했지만 연방기관의 무자비함에 맞선 저항이었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 특히 생후 1년밖에 되지 않은 베일리 올먼 같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정당화하기엔 너무나도 비열했습니다. 맥베이가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엔 자유의 나무는 애국자들과 압제자의 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적 투사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그릇된 신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1997년 맥베이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2001년 6월 11일 약물 주사형으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이례적일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쉽게 죽음을 택한 자에게 사형이 과연 적절한 처벌이었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피해자 유족들과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가 받은 형량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사형 흑행 당시 수많은 유족들이 폐쇄회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보았으며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시 인빅투스는 끝까지 반성 없는 그의 신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공범 테리 니콜스는 희생자 한 명당 종신형 1회를 적용받아 총 168회의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교도소는 미국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 유나바머, 시어도어 카진스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범인 등 미국 내 최악의 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이기도 합니다. 니콜스는 수감 이후에도 재심을 지속적으로 청구했으며 때때로 제3의 인물이 존재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빙성 있는 증거는 단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고 그의 진술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조슈아 니콜스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학교폭력과 사회적 낙인을 겪었고 결국 성인이 된 후 강도 및 마약 문제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테러가 남긴 그림자는 그 가족에게까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 포티어는 법정에서 협조한 대가로 12년형을 받았지만 7년 반 만인 2006년 보호관찰하에 출소하였고 현재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신원을 바꾸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의 아내 로리 역시 기소되지 않았으며 맥베이의 트럭 임대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과 관련해 유일하게 책임을 피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이후 미국 정부는 연방청사의 보안 설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폭발물에 대한 감시 체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희생자를 위한 추모 공원이 세워졌고 매년 추모식이 열리며 사람들은 그날의 악몽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는 단순한 한 남자의 범죄가 아닌 미국 사회에 깊숙이 퍼져 있던 극단주의와 무관용의 결과였습니다. 군 출신 백인 남성이 자신이 봉사했던 국가를 향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복수를 감행한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가 자처했던 자유의 투사는 결국 수백 명의 생명을 빼앗은 잔혹한 테러리스트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